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린 가운데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파고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오는 2019년까지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곳은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통영은 탑승객이 연간 120만 명, 지난 2014년부터 운행한 여수는 13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1.85km이고 바다 중간에 지주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불빛축제 관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높이는 100m로 높였습니다. 바닥이 투명한 10인승 캐빈 50대가 운행합니다.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관광 상품이 다양화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500억 원은 민자로 조달되고 오는 8월 3자 공모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내년 4월 착공해 오는 2019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탑승객 목표는 연간 120만 명으로 상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게 다 갖춰지는 해양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부 기대들이 큽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바다 경관의 사유화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 편히 누려야 될 휴식처에다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 시민들이 설 자리는 너무나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환경 훼손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케이블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 주차 건물을 지어 차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사업주의 자본 조달 능력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경상북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경 일자리 예산 확대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북 30개 출자 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433명의 비정규직 중 올해 안에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총괄 정책관 신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의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합니다. 경상북도는 하반기 추경 때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사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금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을 보이자 대구은행도 동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최근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정규직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2013년 영업점 창구 전담 직원 등 150여 명을 계약직에서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기업체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가 내일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 주관해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지멘스 헬스케어 등 100개 업체가 참여해 161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구직자 편의를 돕기 위해 포항 종합운동장과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황성공원 등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포스텍 차형준 교수 연구팀이 상처 치료와 흉터 예방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의료용 접착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포스텍은 차 연구팀이 지난 2015년 홍합의 접착 단백질을 활용해 인체 거부 반응을 줄인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체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을 더해 피부 재생과 흉터 예방 등 치유 기능까지 갖춘 새로운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 소재 분야 권위지인 바이오 머티리얼스에 게재됐습니다.
지난달 이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급증하면서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들어 2,777명까지 늘었고 다음 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수두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제때 접종하는 한편 기침 예절을 지키고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80여 개 시민단체와 지역 탈핵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백지화,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 계획 중단,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핵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집중 행동기간으로 정하고 경주와 영덕,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포항시 송도동 포항운하에서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쯤 형산강에서 먹잇감을 찾아 거슬러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수달은 먹이 사냥에 나선 듯 한참 동안 물질을 했습니다.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형산강에는 숭어와 황어, 누치, 잉어 등 수달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지난달부터 적조 예찰에 들어간 데 이어 어민 4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적조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여름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표층 수온도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돼 7월 중순쯤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내에는 유해성 적조로 지난 2013년에 넙치 등 218만 마리가 폐사했고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적조 피해가 났으나 지난해에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제20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갖고 모범 근로자와 사용자를 표창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 부문에서 경주 영신전공 장보기 노조위원장이, 사용자 부문에서는 상주시 주식회사 올품 변부홍 대표이사가 받는 등 모두 10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해외 산업 시찰과 기업 운영자금 지원,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포항시는 올해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신화테크에 지정패와 현판을 전달하고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신화테크는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철강 경기가 좋지 않던 지난해에도 생산성을 30% 향상시킨 공로로 2016년 포항 철강 산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372개 업체 중에서 포스코에너지 등 3개 업체를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경찰서 사격 교육장에서 지역민과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바자회는 지난 3월 북한 이탈 주민 자녀가 낡은 책을 반복해서 읽은 것을 본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 있던 책 400여 권을 선물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한 달 동안 경찰관과 유관단체 등의 참여로 생활용품 등 약 2,000점이 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